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장우식입니다. 이번 인천 연수구청장 선거는 인천 지역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현직 구청장이 세 번째로 맞대결을 벌이기 때문인데요. 두 후보 모두 연수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밝고 또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민심 향방의 바로미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토론회 시작합니다. 두 후보가 과연 어떤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지,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인천 연수구청장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 진행이 되고요. 남인천 방송 스튜디오에서 사전 녹화해서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간단히 오늘 토론회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사회자 공통 질문, 이어서 공약 검증 토론과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들의 출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작 발언은 각 후보자별로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리고요. 사회자 공통 질문은 모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후보별로 마찬가지로 1분 30초씩 답변 시간을 드립니다. 공약 검증 토론에서는 후보자별로 2분 동안 공약을 먼저 이야기하고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후보자별로 10분씩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립니다. 이어서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께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후보자별 주어지는 시간은 10분씩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두 후보께 각각 2분씩 드리는데요. 발언 시간 제한을 위해서 이 앞에 보시면 타이머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시간을 잘 유의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후보자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모신 두 후보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고남석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기호 1번 고남석입니다. 기호 2번 이재호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네, 지금부터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언 시간 1분 30초고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재호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수구청장 후보 이재호입니다. 섬기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4, 5년 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광풍 속에서 우리 국민의 삶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오직 불공정과 비상식만이 판을 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겪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으로 치닫는 국민 갈등 그리고 파탄에 이른 민생 등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응징해 주셨습니다. 오는 6월 1일은 지방선거입니다. 이번 연수구청장 선거는 멈춰선 연수구의 지난 4년 이대로 정체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를 기회를 갖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선거에 우리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해안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나라, 도시가 바뀝니다. 도시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확 바뀝니다.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 국민의힘 연수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이재호 초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고남석 후보의 순서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구청장 고남석입니다. 지난 800일 코로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새벽에 확진돼서 공포에 떨어야 했고 또 방역 함께 하면서 울고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주말에는 발코니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 위로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또 못 믿어서
방송, 아파트 방송까지 해가며 여러분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0.03% 대한민국 자치구 중 부산 강서의 가장 낮은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합쳐서 된 겁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연수구, 그 사이에도 유네스코 세계 국제 컨퍼런스를 만들어냈고 또 삼성 바이오를 위시한 바이오 클러스터 랩 허브를 유치했고 전 세계 인류의 생명을 보호할 신약 완성을 위해서 모든 기반을 갖췄습니다. 글로벌 연수 또 원도심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년 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고남석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두 후보의 시작발언 함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두 후보자들께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인데요. 질문은 연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민 여론조사와 각종 단체나 언론사 등을 통해서 미리 자료를 수집해서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별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씩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송도 유원지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도 유원지는 지난 2009년 이용계획이 급감해서 결국 2011년 전면 폐쇄가 됐지요. 최근 송도 유원지 일대에 있던 중고차 수출 단지가 인천 남항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천덕꾸러기가 된 송도 유원지의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각 후보자들이 개발 방향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고남석 후보부터 답변하실까요? 예, 약 60만 평 되는 유원지 지구가 좀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15만 평이 옥년 지구에 이번에 지구가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만 평을 송도 경제자유구가 어울리는 옥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서 첨단 산업, 바이오, AI와 관련한 첨단 산업들이 들어와서 원도심이 배드타운이 안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000평 정도를 옥년 이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못 가졌던 행정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영의 테마파크를 조기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유원지지구가 실제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지금 로타리 부분에 있는 그런 지구에는 유원지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민에게 되돌려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중고자동차가 널브러져 있던 그 공간이 우리 주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유원지로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2040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원도심이 옥년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송도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그런 멋진 위대한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 고남석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유원지지구 확실히 변합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과거 송도 유원지는 우리에겐 낭만 그리고 추억, 꿈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송도 유원지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옥년동 그리고 연수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는 적극적인 행정의 부재, 실행력 하겠다는 의지의 부재, 그리고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지연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 테마파크 사업이라든지 또 도시개발 사업인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바르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저 이재호는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는 당연히 이전해야 하고 또 국제도시와 마주보고는 송도 유원지는 미국의 센트럴파크 같은 휴식공원과 디즈니랜드 같은 즐길 공원이 함께하는 시민공원 조성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송도 석산에는 인천시와 연수구를 상징하는 복합관광 시민공원 랜드마크를 건립하겠습니다. 송도 유원지의 시민공원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도 유원지 개발은 이제라도 거의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남석 후보는 테마파크 주변의 짜투리용지의 공공행정 복합 문화시설 건립을 주장하시는데 전체 부지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린 후에 작은 부분을 확정 짓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8년간 시에서 네.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발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사회적 공통 질문 드립니다. 인천 지역 유권자들의 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연수구의 교통난 해소 대책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또 개발 수요로 인해서 연수구의 교통 수요는 급증하고 지금도 뭐 막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교통 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연수구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연수구 내 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 30초씩 주어지고요. 이번에는 이재호 후보부터 답변하실까요? 예. 현재 연수구의 교통 인프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GTX B 노선일 것입니다. 저는 제가 12년 전 2010년 공약으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연 저것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라는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이전은 관계 부처를 상대로 끊임없는 이 GTX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민자 사업가의 협의를 통해서 GTX B 노선의 조기 착공 그리고 원도심 정책 추진으로 그 결실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원도심의 정차는 KTX를 이용하고자 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에게도 많은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원도심 송도역의 부산 강릉 KTX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GTX 복합 환승센터와 청학역에서 출발해 서울 노량진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정철 제2 경인선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계획되고 있는 인천 지하철 1호선 809 연장 국제 도시를 순환한 트램 건설이 수도권 제2 순환도로 송도에서 안산 구간 중 국제도시 지역 구간은 제어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촘촘한 연수구를 교통망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호 후보의 답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고남석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예, 저희 원도심은 교통망에 있어서 앞으로 매우 큰 아주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수인선이 가고 있습니다. 수인선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 구로까지 20분 만에 돌파하는 제2경인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GTX-B를 통해서 서울역까지 20분 만에 주파하는 대도시 광역망 교통이 됩니다. 또 송도역에서는 KTX를 타고 부산, 목포 어디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의 광역 교통망 부분이 의회와 절대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저희 민주당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한 원도심을 지나가는 트램을 통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것입니다. 8자 트램이 송도 국제도시에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더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M버스가 민영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필요한 노선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강남이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 많은 분들의 불편함을 털어드리겠습니다. M버스, 트램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통을 원활히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네, 인천에서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연수구청장은 과연 누가 될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후보자들의 공약을 발표하고 이 공약과 관련된 토론을 듣는 시간입니다. 후보께 각각 2분씩 공약을 발표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을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각 후보당 10분씩 또 토론이 이어집니다. 자, 그럼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고남석 후보의 공약부터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2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작하실까요? 예, 제가 좀 전에도 교통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원도심이 이제 30년이 돼서 노후주택화되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원도심을 연수 르네상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일산, 분당 등 5개 신도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를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들어가게 되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역세권에
초고층 아파트를 함께 상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GTX가 통과되어지는 지역을 전부 다 함께 하면서 이 도시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의 형태를 잘 꾸려내서 개인의 부담금을 줄여나가고 이 모든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연수 르네상스를 만들어요. 여기에는 환경도 포함됩니다. 승기천과 우리 승기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서 공원화하고 그 공원화가 봉제산으로 연결되면서 환경 특구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문화시설이 거리에 나가면 5분 이내에 문화, 교육, 예술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우리 송도는 화물차 주차장, 소각장, 그레이 수소 연료 발전소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만큼은 책임지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벌써 이미 우리 시장과 함께 화물차 주차장과 소각장은 남항 소각장은 하지 않는 걸로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 지음으로 해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레이 수소 연료 발전소도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차로부터 해방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안전도시, 국제도시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인천 연수구청장에 출마하신 두 분의 공약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호 후보자의 공약을 듣는 순서인데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예, 시간 여건상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의 주요 공약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도구는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이 각 지역마다 부가가치를 공유하며 윈윈 발전할 수 있는 희망찬 미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국제 비즈니스 허브타운인 송도국제도시는 문화예술 자유국이라는 패러다임을 저는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 이재호는 송도국제도시의 K-컬처 월드를 조성하고 K-팝 아레나와 예술적인 음악 분수 건립을 인천시와 경제자유국청에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주차장, 쓰레기, 소각장, 수소발전소 등 구민 안전과 환경이 직결되는 문제시설은 백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과밀 학급과 원거리 배정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급 증설과 학교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분구를 대비해 전담 부구청장제를 신설하고 송도의 교통,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정주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30년이 지나고 있는 연수구 원도심의 저 이재호가 도시계획을 다루고 각종 계획을 심의했던 경험과 검증된 노력으로 쾌적한 첨단 주거 환경을 고품격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뉴 마스터 플랜을 새로이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 직속으로 원도심 대도약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선 6기 재임 시에 강력하게 추진했던 승기천 살리기에 이어 이번에는 승기천 4계절이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초호화 승기천 워터프론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하수처리장을 지하하고 지상에는 식물원과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선악동 경기장 주변에는 스포츠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외에 많은 이재호의 공약이 원도심과 그리고 연수의 가치를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로 나서신 두 분들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이 상대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있는지 검증해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사회자처럼 10분 동안 각 후보별로 10분 동안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또 사생활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제가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발언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반대로 미리 끝난 경우에 이 발언 시간을 다 안 쓰실 거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실 게 상대 후보께 이제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상대 후보자에게 한 번 이상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편 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공약에 나의 공약이 더 낫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주도권 토론입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고남석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10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재호 후보님께서는
이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을 수행하는데 예산이 4년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그 연수구의 전체 예산은 지금 한 8천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라는 것은 제가 전임 구청장을 할 아니,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쭉 나열하신 사업 내용들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약에 우리 고남석 구청장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은 송도동의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면은 아마 지금 이야기 그것이 과연 될까라고 아마 그거를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이전은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단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제 예산이나 또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예산을 추계를 해보니까 네. 저희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가용 예산. 가용 예산이 뭐 해봐야 사실 뭐 복지비니 다 해서 500억 내가 되고 겨우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따져봐야 1,500억에서 1,500억도 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물론 국비나 시비를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 나중에 좀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수반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둘이 다 빚공짜 나중에 말만 해놓고 안 되는 그런 공약의 형태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차라리 제안하는 거는 우리 둘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정해서 정말 할 수 있고 예산이 확실히 추계되는 내용들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답변 네, 좀 말씀하세요. 예, 저는 상당 부분은 인천식으로 중앙정부와 같이 공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K컬처 월드라든지 이런 유정복 시장과 이미 사전에 교감을 갖고 유정복 시장의 공약에도 담아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정복 시장 공약에 분명히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상호 행정적인 협조로 얼마든지 예산, 비예산으로다가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우리 송도도 그러나 그 부가가치는 우리 송도가 가져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로 이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충분히 민자로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고남석 후보가 예산에만 의지하는 그런 사고는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얼마든지 그 수익성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예, 또 이거 마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이게 보시는 것이 K컬처 월드의 하나인 아레나 그리고 분수입니다. 이 또한 이 분수 안에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부분을 지적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얼마든지 저는 민자가 네. 민자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 이재호의 공약은 실현 가능한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자본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 예산 추계는 분명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아레나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SM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이 K-팝 월드를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계약할 때 전국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유명권은 본인들이 인정하지만 예산은 절대로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모든 몫이 공공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유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다른 걸로 넘어가죠. 예, 아니, 지금 그 다음 문제는 우리 KTX 이제 GTX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하고 함께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GTX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많습니다. 우선 GTX 노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국책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자본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제 개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연수구를 관통하고 있는 그래.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네. 지금 이 민자 부분이죠. 연수구는. 그런데 이제 송도에서 용산까지가 민자 부분이고 네. 예, 나머지는 이제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 그 민자 부분에서 제일 민자가 우선시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빚이겠죠. 예, 사업성이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사업비가 덜 들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연수구를 관통하는 인천대에서 시작하는 GTX-B가 우리 연수구를 지나는 데까지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건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고남석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이제 접속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 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뭐 그걸 뭐 아니 그러니까 그 구간별로다가 자, 구간별로는 제가 뭐 정리된 게 없습니다. 예, 지금 GTX-B가 우리 연수구 원도심을 통과해 나가는 경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세 군데가 있는데 비용의 차이가 이 경로에 따라서 2천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자가 적정하게 동의하면서 또한 동시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대역세권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께 무엇이 결정되었다가 아니라 민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주고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구청장과 저가 함께 이조 후보님과 제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이 부분들의 대의회 활동들을 통해서 접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러려면 지금 이 원도심에 진행되고 있는 GTX-B와 관련한 논란을 사실은 우리 이재호 후보와 제가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 물론 동의는 하는데 상당 부분 또 이제 상반된 부분도 있습니다.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예.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예. 이제 집권당으로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진행할 때 어쨌든 원도심의 역을 정차시키기 위해서는 BC 레이쇼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가 결속이 돼서 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대역세권이 형성됨으로 해서 민자가 다른 곳, 지금 세 군데를 더 정차역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도시들이 경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중에서 우리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같이 협력할 용의가 있는가? 아유, 이 그렇죠. 말씀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GTX 문제는 제가 보기 더 이상 주민들께서 논란을 하고 있는 SNS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이따가 좀 시간 낼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서두에서 멈춰버린 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도대체 지난 4년이 어떤 점에서 멈춰버렸습니까? 우리 저도 이제 잠시에 멈춰섰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멈춰섰었는가라고. 우리 고남석 후보께서는 이제 지역을 다니시면서 코로나에 800일 동안 갇혀 있었다. 정말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뭐 이야기한 뭐 거제라든 부산에 어디죠? 그저 1위 한 데가 어디하고 부산에 이제 인천만 한번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것이 바로 지금 후보께서 발언하실 때 요거를 조금 앞쪽으로 지금 이제 우리 고남석 후보께서 보고 계신 부분이 매니페스트 본부에서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본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많이 평가 기준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뭐 공약 이행 완료나 뭐 목표 달성했다, 주민 소통 분야 이렇게 해서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연수구는 한 번도 SA나 A 등급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발표는 SA나 A만 발표하고 D 등급은 불통이라고 해서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도 계양 서구, 미추홀 서구는 모두가 다 SA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연수는 자, 없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결국 제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갖고 결코 멈춰섰다고. 권한석 후보가 주도권을 가진 토론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연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두 분 다 구청장을 지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약에 대한 서로의 이제 질문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답변 시간도 충분히 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이재호 후보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야 되고요. 10분 동안 이 공약과 관련된 주도권 토론 준비되었으면 시작할까요? 예, 먼저 연장선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고남석 후보께서는 이렇게 뭐 송도의 안전은 뭐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 화물 주차장, 수소연료 발전소 등 주거 환경을 해치고 구민의 생활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들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저와 이거는 같이 공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시장, 구청장 모두 민주당 판으로 짜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제 일어났던 고남석 구청장님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 2019년 6월에 심지어는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화물주차장 설립 반대 청원에 대해서 인천시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연수구의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도 구민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하시다가 20일 전 그러니까 한 20 지금 이제 오늘 23일인가요? 예, 그런데 20일 전에 5월 2일에야 산업통상자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이런 아주 늑장 행정을 부리고 있다는 거. 이러고도 과연 할 일을 다 했냐? 저는 구청장을 지내봤던 사람으로서 정말 야, 어떻게 연수구의 목소리가 이렇게 날 수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에 의아했고 구민의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선거 때가 되면서 구민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슬로건을 거셨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맞는 분인가? 또 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깔끔한 답변 드리죠. 첫 번째로 이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저희 연수구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고요. 그 받아서 저희가 이 LNG 그린 에너지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SPC 쪽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 주민 수용성을 따져야 되는데 왜 이미 그 사업자가 어용 비슷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부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연수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주민 수용성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출해라 라고 해서 44,000명의 서명지가 올댓송도 카페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반대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주민 수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설문지를 아니 찬반 의견을 다 물어보는 설문지를 통해서 12,000명으로부터 92%의 반대 확인을 했습니다. 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화물차 주차장이나 소각장은 자, 소각장 보시자고요. 135만 명의 미추홀과 남동구, 연수구를 전부 책임지겠다. 다만 이쪽에 남동구 쪽에 유수지에다가 만들고 남항에다가 만들어서 바람 불면은 이런 소각장들의 잠깐만요. 소각장 냄새가 우리 연수구 주민들에게 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답을 하고요. 답을 할게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답을 해야죠. 유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 얘기까지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화물차 주차장하고 소각장하고 그레이 수소 발전소는
이 자, 부분에 보세요. 아니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는 좀 제재 좀 해주셔야지. 아니, 근데 주도권 가진 분이 잠깐 네. 말씀하시고 또 답변하시죠.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니 그 주도권이라는 말 뜻을 잘 예, 그 이해를 진행상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행상의 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내용을, 그렇게 예. 아니라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질문에 질문 답변하는 드린다 그러더라도 거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전 아까 하시는-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참고 좀 하세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까 뭐 이 답변이 안 나온 거예요. 2019년 6월에 정무부 시장이 화물주차장 설립 반대 청원에 대해서 인천시는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즉각적인 조처가 없었어요. 연수구에서는. 뭐 물론 지금 뭐 얘기니까 뭐 올대송도 가서 물어봤다, 뭐 어디서 뭐 청원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체장 우리 저 고남석 후보가 이야기하는 목민관은 항상 자기 정책에 대한 판단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해야 되고 많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서 뭐 그때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회가 설문을 받고 뭐 이런 행동이 맞냐네. 자, 이것이 들어왔어. 이건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처리 용량이 얼마예요? 자, 아니 처리 제가 용량이 얼마입니까? 답변하면 됩니까? 아니 처리 용량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답변하면 되요. 아니 그러니까 처리 용량을 답을 해보세요. 얼마예요? 자,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아니 처리 제가 용량이 얼마냐고요? 답변한다니까. 아하 참. 자, 답변하니까. 얼마요? 예, 처리 용량이 답변하니까. 얼마입니까? 얘기하세요, 빨리. 모르십니까? 아니, 모르신다 그래서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답변할게요. 얼마예요? 네, 얘기하세요. 아이고 참 그렇게 아직 부리지 마시고 자 처리 용량이 얼마입니까? 네, 얘기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처리량인 540만 톤. 아, 그러니까 얘기하시죠. 그런데 연수구 하루 일일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량 얼마입니까? 540만 톤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540톤. 그렇지. 네, 무슨 네. 540톤, 540만 톤이라고 아니 어떡합니까? 540톤 이거 아니 말토시 갖고 제가 그러지 얘기하잖아요. 마시고. 자 연수구가 발생한 하루 쓰레기 소각량이 얼마입니까? 얘기 하시라니까 계속. 모른다 그러세요. 이러니까 바로 이런 소각장에 대한 대처를 올바르게 못 세우신 겁니다. 연수가 140톤입니다. 그러면은 연수구가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도 훨씬 남은 망에 개판은 이미 오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짓겠다는 인천시의 단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 그럼 답변 목소리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나갔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중요하게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온 구민 그리고 이웃 뭐 미추홀구에서도 큰 난리가 나는데도 단체장이 말씀하시는 목민관이 처리량이 얼마인지 나오는 양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연수가 처리량이 얼마가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니까 올바른 판단이 안 되고 또 가서 올댓이라든지 단체 가서 물어보실 겁니까? 자, 이런 답변하겠습니다. 상태로는 안 돼. 그리고서 지금 와서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 행보가 심히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니 그래서 아, 봐봐요. 이거 답변을 하면 이거는 얘기도 안 하고 이거 뭐 혼자만 얘기하실 겁니다. 30초 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 룰을 잘 모르시나 봐요 아직. 어? 그렇게 자, 할 거면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실한 그래요.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연수구를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 저는요, 제가 구청장을 할 당시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탱크를 증설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근 3년 가까이, 정확하게 2년 뭐 어느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 끝까지 탱크 증설 허가하지 않았어요. 감사도 받았습니다. 시에서 행정심판까지도 제가 뭐 감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구민을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는 저의 신념이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었고 또 함께해 준 우리 당신은 이제 한 800여 공직자가 모두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지금도 아주 우리 공무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바로 단체장이 말씀하시는 목민관이 자기 주관이 있고 그에 따른 해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끝까지 허가를 안 하면서 112억의 기여금을 가져왔습니다. 5,600억 사업이니까 결국 56억이면 되는 거를 그 112억을 갖고 그리고 우리 구비를 보태서 지금 송도 체육진흥센터를 스포츠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세 번째 지역 업체의 도급률을 20%에서 25% 올린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목민관이 해야 될 일이고 단체장이
생각하고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코앞에 안전 문제를 책임진다는 무슨 뭐 보안관식 이런 거 자기가 보안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뭐 이거 말고도 참 너무 답답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 고남석 청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앞으로 처리량이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남은 시간이 기억하시라고요. 얼마 없기 때문에 30초 예, 쓰십시오. 화물 주차장이나 소각장에 대해서 뭐 남은 아니, 시간 한 40초 이렇게 할 거면 무슨 토론을 합니까? 일단 이게?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남은 시간은 또 다른 아까 얘기한 주제로 540만 톤이라고 540 내용도 제대로 톤. 몰라서 얘기하시는 분하고 얘기가 이 수치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 마시고 자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지. 또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아니 그 말 토시 자 갖고서 보세요. 토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연료 전지는 산자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정확히 전달했고 그다음에 지금 소각장이나 화물차는 이미 합의해서 제가 노력해서 이것이 저지됐다는 것을 올대 송도를 포함한 연수 송도 주민들이 다 알고 어제부터 감사하다는 편지까지 쓰고 예. 있습니다. 이런 자, 부분을 마치 그 지금 뭐 민선 8기 이끌어갈 연수구청장 후보자 토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자유토론 또 주도권 순서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못다 하신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진정시키시고요. 뭐 두 분 후보께서 지금 세 번째 격돌인데 횟수로만 따져도 12년입니다. 이제 친해지실 때도 된 것 같은데 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으로 이렇게 토론을 벌이시는 거니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첨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질문을 하고 듣는 자유토론 주도권 순서입니다. 이제 주제 제한이 없어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두 후보께 각 10분씩 시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지나치게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또 개인적인 사생활,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상대에게 반드시 한 번 이상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고남석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자유토론하실 순서인데요. 아까 못하신 말씀 또 하실 네. 말씀 있으면 하시고 10분입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할까요? 우선 아까 안전과 관련해서는 뭐 답변할 기회를 잘 안 줘서 얘기를 잘 못 드렸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으로 중앙정부가 아니면 민간 사업자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눈 감아 달라고 하는 식의 흥정식의 안전 교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그린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아주 청정한 연료라고 그동안 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앙에서 법제화를 통해서 그레이 수소는 CO2를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로 청정연료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미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주민 수용성을 알아서 전달해 달라고 하는 산자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CO2가 들어가는 그레이 수소는 청정연료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 이미 상임위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입법 활동까지 챙겨가면서 LNG의 위험성에서 어떻게 해서는 주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국민간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소각장도 우리 연수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정책이 유수지 하나, 남항사업장 하나에서 바람 불면 마치 바람개비 3개가 전부 다 우리 연수구를 악취에 범벅이 되게 만들 것 같아서 아무리 시 정책이라 하더라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대안으로 양쪽을 다 없애고 이제 새로운 친환경적인 소각 처리 방식들을 동원해서 진행하자라고 제안했고 그 제안을 끝까지 싸워서 최근에 시장으로부터 소각장을 양쪽 다 남항까지 폐지하겠다는 답을 받아내서 주민들과 함께 그 주민이 450일을 농성하던 거를 이번에 풀었습니다. 그 풀고 어제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고남석 청장이 처음부터 함께 해준 데 대해서 매우 고맙고 그 함께 했었던 기억들을 평생 잊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과 함께하고 어떤 주장들이 우리 이해관계에서 맞지 않을 때 시에도 단호히 나선 사람이 그게 목민간이지 그 다른 사람이 무민간이니까. 그 다음에 화물차 주장도 저는 대안을 냈습니다. 뭐냐면 아니 아파트가
들어와 봤더니 덩그러니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데 바로 옆에 또 화물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서 막아달라.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인천항만공사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도 그랬고 항만공사에도 얘기를, 자, 이 문제는 대안이 있다. 뭐냐? 송도 신항이 많은 물량을 하기 때문에 송도 신항에 휴게소를 갖춘 그런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도심으로 화물차가 들어올 여력이 없다. 그 다음에 남항과 내항은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화물차 주차장이 필요성이 별로 없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고집적으로 아파트 옆에다가 화물차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주장이 돼서 저는 대안을 뭘 냈냐면 연안항운 아파트가 우리 809 쪽으로 이전해 옵니다. 그 이전해 오면 남항의 연안아파트, 항운아파트 부지를 인천시가 매입하게 됩니다. 교환해서 갖게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대체 부지를 만들게 되면 주민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화물차나 이런 노동자들은 그런 좋은 곳으로 가서 휴게소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대안을 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모민간이 아픔을 함께하고 대안을 만들 줄 알고 또 중앙정부에도 맞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번에 내신에 보니까 이 약간 앞쪽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변경하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 5기 때 제가 땅 어렵게 사서 140억에 땅 사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텃밭 사용할 때 우리 이재호 청장께서 텃밭 하려고 그렇게 비싸게 샀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일이라는 게 다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간 이후에 우리 청장님 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게 투자 심사까지 거치는 일련의 과정이 3년이 거치더라고요. 예산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어렵게 우리 연수구에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해봐야 구청 내에 있는 지하밖에 없어요. 지하 강당밖에 없는 거. 이건 공연장도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전문 예술인들의 문화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의 자기 창작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 2,5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거 놓고 저거 놓고 다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체육시설은 주민분들께 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다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따로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걸 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복잡해져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25억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관자재와 계약들이 건설 계약이 다 진행이 됐어요. 그게 한 206억 정도가 지금 계약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만들었던 설계 비용이 다 매몰 비용이 돼서 다 낭비 예산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약한 부분들을 전부 다 다시 되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페널티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상황으로 물론 이게 전임에 대한 부분을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6기 우리 이재호 청장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저는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저 이해하시지만 그 기부 체납하셨던 도서관과 관련해서 표지석 하나 세워달라는 게 원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표지석 하나 세웠는데 거기 이름 고남석 들어갔다고 물론 우리 이재호 청장님이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거 없애버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6기 때 이재호 청장님이 만든 공원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이름 새겨놓은 것 어느 것 하나 손 안 댔어요. 그런데 저는 민선 입 7개 들어와서 제가 표지석 하나 안 만들었어요. 왜? 표지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공덕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칭찬과 격려가 가슴에 새겨지면 그게 공덕비지라는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이재호 청장님의 했었던 일들을 지워버리거나 합리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10여 년에 걸쳐서 어렵게 땅 산 거 준비 안 해주셔서 제가 들어와서 중앙투자심사니 뭐니 다 해서 이제 설계 다 해가지고 200억 가까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를 이걸 바꾼다. 이거는 부분 설계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다 밟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연속성은 보장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고남석 총장님이 애쓰신 부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한 연수문화예술회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에 그 공약을 세웠고 이번에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세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꼭 필요하다는데 꼭 과연 그런 모습이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예술회관의 공연은 그 지역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그 환경이 연수구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률을 좀 높이자는 겁니다.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일부 변경입니다. 저게 뭐 전면적인 부정하고 지금 아마 우리 그 고남수 청장께서는 뭐 흔적지고 너무 나가셨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용률을 높여서 효율성을 좀 갖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체육시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곳을 네, 거점적으로 좋습니다. 이런 걸 좀 만들겠다라는 말씀하신 것이고요. 대로 그걸 갖고 부분 지금 우리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아니 저도 아까 여기까지 하시고. 좀 제가- 위반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살짝만 좀 위반을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0억이 가까운 게 지금 계약이 돼 있고 아니 그게 안 매몰 다니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매몰 내용은 비용 절대로 발생이 안 된다는 돼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상호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이미 계약이 공기를 돼 있는데 연장해 그걸 주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라는 건 상호 조정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 고남석 아니, 총장 고남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유, 이거 뭐 두 분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뭐 이게 상당히 열띤 토론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재호 후보가 그 주도하는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부족하신 거 여기서 조금 쓰실 수가 있어요. 준비되시면은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로 예. 발언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 바라고요. 시작하시죠. 예. 우리 고남석 총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면적인 뭐 흔적 지우 이런 건 결코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공공시설물의 이용률을 좀 높이자.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너무 확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공덕비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공덕비 세워본 적 없고요. 우리 고남석 총장께서 무슨 난 하나 뭐 하나 꺼뜨렸는데 저 봉제산에 나무를 제가 기증을 했어요. 이 연수구에서는 나무를 기증하면 그 자기 나무 갖게 해갖고 이거 다 뽑아버렸더라고. 근데 뭐 고남석 총장님 그러셨겠어요. 어쨌든 그건 좋습니다. 내일을 향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남석 총장님께서는 코로나가 아주 심했고 그 방역이 엄중하고 또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난해 9월, 10월 우리 연수구에 유네스코 국제학습도시 컨퍼런스 ALPC를 개최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 학습도시연맹이라는 그런 창립총회를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을 태운 것을 이렇게 보니까 본 예산에 한 20억 그랬다 추경에다 한 5억을 세우셨더라고요. 지금 잘못 알으셨어요. 예. 그거는 APLC가 아니고 지금 얘기한 건 ICLC. 그러니까 IC. 지금 어떤 내용이신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네스코 학습도시 컨퍼런스 그러니까 지금 아니었었나요? 얘기하는 맞잖아요. 그건 APLC가 아니고 그건 아시아 퍼시픽이고 예. 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APLC 아니라니까. ALPC 아니 그러니까 A는 아시아의 약자라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ICLC라니까. 아니 지금 아시아 태평양 아니 학습도시 제목을 정확히 연맹이지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야요. 어떤 거죠? 그건 별도 거라니까. 어떤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자, 어떤 겁니까? ICLC는 유네스코가 아니, 자 그러면은 제가 하는 제가 질문 드려볼게. 아니, ALPC에 얼마의 예산을 쓰셨습니까?
거기는 돈 얼마 안 썼어요. 얼마를 쓰셨는데? 예산이 무슨 20억이나 들어가요. 얼마 쓰였어요? 그거는요 예.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저기 우리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전국 예. 거기서 예산을 5천만 원 주고 우리 5천만 원에서는 1억 내에서 진행한 저기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ALPC가 아니고 뭐라고요? ALPC가 아니고 APLC라고요. APLC하고 ICLC하고 지금 혼돈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 다 초청장 보냈는데 유네스코 평상습도시 국제 컨퍼런스 한 번도 안 오셨으니까 모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 이 질문은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 확인하시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APLC에 지금 어떻게 지금 저 20억을 썼다고 그래요? 1억도 안 쓴 돈을. 예산이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난 이게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하겠다고 확인해 말씀을 보세요. 드렸잖아. 예, 그러니까 아이, 그렇게 저 말씀드리고 전 세계가 그런데 놀래 세계 그런데 대회를. 우리 그 이 예산을 그 만지고 다룸에 있어서 예산 편성권은 이제 단체장이 갖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 그 고남석 총장께서 어느 원도심 단체 톡방에 이렇게 글을 다셨더라고요.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 예산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자, 우리 저 기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 기업에는 이제 유보금이나 다양한 형태에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유보금을 갖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다음에 뭘 또 투자하기 위한 투자를 위해서 돈을 남겨놓는데 우리 이 예산은 회계 연도가 몇 년입니까? 예? 우리 저 일반회계 회계 연도가 연도에 행정 회계의 저 회기가 얼마예요? 예, 1년이요. 1년이잖아요. 단기. 그럼 1년씩 해서 나머지 넘어가요. 결산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 2월 되는 어떤 잉여금도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럼 세계 잉여금이 나오죠. 예. 그러면 세계 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겁니까?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겁니까? 그거는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차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순수계 잉여금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많이 남겼어야지. 근데 그래야 왜냐하면은 자 연수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구청장 재임 시에 유치원 100% 무상 보육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서도 난리를 치고 시에서도 뭐 예산 페널티 주겠다 여러 가지. 그때 연수가 갖고 있는 보육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 줘도 감수하면서라도 연수구에서만큼은 아이만큼은 국가가 키우는 게 맞다 해서 시작을 했던 자, 우리 그것이 후보님이 잉여금이 없었. 자 네.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네, 주도권은 제가 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제가 잉여금을 안 갖고 있었으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잉여금의 중요성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거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축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특별회계로 하죠.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는 한계가 있죠. 지금 필요하면 특별회계를 만들면 아니요. 되는 거야. 특별회계가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떨어서 갖다 놓는 거. 저한테 지금 7기 때 넘겨주신 게 얼마 넘겨주셨어요? 한 1135. 일반회계 특별회가 그러니까 1130억 저한테 넘겨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행안부에서랑 죄다 다 감사하는 것이 중앙정부는 어렵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정부에다 넘겨주니 그 돈을 쓰지는 않고 쟁겨둬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는 얘기가 제일 욕먹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1,500을 저한테 넘겨줬다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얘기 1,500을 넘겨준 게 자랑이 아니라니까. 1135억이 어떻게 마련된 건지 자랑이 아십니까? 자 얘기 들어보세요. 1135원 제가 행자부를 수도 없이나 드나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 문화원 하나 짓는데 국비 54억을 받기 위해서 제가 행자부를 3번을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500억 남긴 게 잘했대요. 아니 자 얘기 좀 잘했대요. 예산은 그렇게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남석 총장님 요새 뭐 저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그러니까 악밖에 안 남으셨나 그렇게 그냥 룰을 좀 지키면서 좀 예의 좀 지키십시오. 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뭐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도 본인은 생각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예산을 예스냐 노냐만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예산을 1,500억씩이나 남기는 게 옳은 거 아니다는 지금 뭐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고남석 총장께서는 코로나19 뭐 800일 동안 구청장실에서 뭐 야전 침대 하나 갖다 놓고서 내가 여기서 해서 앞장서 갖고서 막았다 뭐 부산 강석의 이유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런데 단체장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야전 침대 놓고 집위를 안 들어간 것이 코로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고남석 총장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테이블 쪼개기로 식사하다 걸렸어. 그리고 과태료 낸 적이 있죠.
자, 예, 아니 냈어요 안 아니, 냈어요? 답변할까요? 아 어쩔까요? 답변을 하세요. 답변하세요. 이래갖고 자, 어떻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네. 그러고서 또 그런 군옥소 식당 주인은 또 무슨 죄인가 또? 예, 식당 주인도 뭐 이렇게 되고 그러고서 뭐 본인도 또 사과를 했어요. SNS에 사려 깊지 못한 뭐 부적절한 자리였다. 그런데 앞으로 뭐 책임을 통과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남석 총장께서 저 후보께서 그걸 갖다 내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자, 답변해 저는 되나? 예, 답변해 답변 드릴게요. 가만 있어요 좀. 이거 이렇게 아니 아무리 뭐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게 밀리더라도 좀 이성을 가지세요. 밀리긴 뭘 밀려요? 얘기하세요. 아니 대화에 당 바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지 남이 마시고. 그 저거 아니 당 발언 말고 고남석 아니, 그러니까 후보와 답변을 저의 하겠다니까? 아니 답변을 그러니까 하겠다는데. 그 얘기하면서 자꾸 껴드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네 참. 저는 충분히 아까 답변할 기회를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드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간에 주권의 반주가 하세요. 껴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어떻게 그러시나 그래도. 자, 거기다 우리 고남석 총장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참 내가 좀 어이없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저 공약 관리 카드예요, 그죠? 공약 관리 카드를 보니까 여기 과밀학급 개선해갖고서 공약을 세우셨어. 근데 여기에 추진율이 100%야.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과밀학급이 해소가 됐으니까 6809가 도대체 지금 학교가 없어서 난리인데 본인은 100%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진짜 기가 막혔던 건 이런 겁니다. 아까 이렇게 허무맹랑 송도 UN 5359를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세웠는데 추진율이 40%야.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는 아무것도 언급 없이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으로 추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아까 쭉 말씀하시면서 무슨 송도 연수 르네상스 5년 자유경제구역을 얘기했는데 이 또한 제가 의심스러운 거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난 선거에 송도 국제도시 국가제도개발 특구를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는데 추진율이 30%야. 그런데 여기 모두 해다 보니까 안 되긴 뭐는 관련 기관의 경제특구 관련 입법을 30초 이상의 요구했다. 답변 하는 시간이죠. 겁니다. 그걸 알고 해줘야 있습니다. 되기 예,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예, 시간이 얼마 지금 없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구청장 40년 재직하고 점심 마지막 날 식사하는데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자, 그럼 제가 앞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청렴도와 관련해서요. 저는 주민들께 한번 사과하셔야 된다고 봐요. 2017년에 2등급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가 18년도에 3등급하고 19년도 이제 받은 거 제가 평가받을 때 4등급 받았어요. 그때 왜 받았냐고 했더니 2018년 2월에 이재호 구청장 비서실장 인사비리로 구속됐어요. 구속돼가지고 근데 의회에서 이 사람 오히려 위로해줘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대수습이 됐어요.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발언을 이제 중단하시고요. 예. 자, 이 참 긴 시간을 들여도 이 지금 쟁점이 너무 많고 두 분 다 청장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책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1시간 넘게 진행이 된 토론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못 하신 말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2분씩 마무리 발언이 있습니다. 시간 잘 쓰셔서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2분 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요. 토론 전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재호 후보부터 이번엔 마무리 발언하시 마지막 기회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하시죠. 예,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연수구는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저 이재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계획도시 30년 된 연수 원도심에 대한 전체적인 리디자인 마스터 플랜 수립과 글로벌 비즈니스 송도 국제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6기 연수구청장 임기 종료로 미처 다 풀지 못한 연수구의 확실한 미래 비전이 저에겐 있습니다. 제가 민선 6기 연수구청장으로 재임 시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와 구정 운영에 대한 정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88.2%의 연수구민이 살기가 좋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87.5%의 연수구민이 연수가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압도적으로 저의 구정 운영을 신뢰해 주셨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가 주관한 2017년 전국 시, 군, 구청장 공약 이행 평가 등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단계를 상량한 청렴도 1위도 저
민선 6기 이재호 구청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62%는 늘어난 예산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연수구의 노력은 계속됐었고 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활이 과연 지난 8년 전과 어떠신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 이재호가 연수구의 미래 비전에 대한 4년간의 고민 그 결과물을 연수 구민 여러분께 펼쳐 보이겠습니다. 연수구 원도심의 가치를 2배로 올리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문화예술 자유구역 송도라는 신성장 동력을 추가하겠습니다. 새롭게 확 달라질 연수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재호가 해내겠습니다. 예. 자, 그 고남석 후보도 마무리 발언 2분 똑같이 주어지고요.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지난 4년간 경영성과 평가 전국 1위 3년 연속, 그리고 대통령 표창 2회, 국무총리상 4회, 장관상 무려 35회 이상 천여 공직자와 함께 40만 연수 주민이 주민을 위한 주민의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800여일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삶을 이제 일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청렴하자, 깨끗하자. 자신의 마음에 공덕비를 세워라. 타인에게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뺨을 맞아라. 주민이 화나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을 내 탓, 네 탓하지 말고 다 관련 부서 해결해서 주민께 보고드리고 주민에게 양해를 구해라. 적어도 문민간이 가는 길은 고통스러워도 늘 주민을 믿고 가는 길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27년간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해왔습니다. 이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완성시키고 평생학습 도시의 메카로서 과거 우리가 도움받던 데서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도시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국제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를 통해서 일자리 10,000개가 창출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 송도 국제도시와 연수구는 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자리에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 자체도 국제교육과 전혀 다른 교육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위대한 연수, 행복한 도시 연수, 고남석과 함께 만들어갑시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뭐 토론회 중간에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후보자들이 연수를 위한 열의가 정책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잘 뛸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연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수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